1993년 3월 28일 오후 5시 29분 당시 부산 북구 덕전동 경포선 구포역 인근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제117호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 및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총 78명이 사망하고 198명이 부상당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를 구포 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명피해가 많았던 대형 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가 생존하여 일련의 전후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무궁화호는 전역인 양산 물금역을 지나 구포역에 정차를 앞두고 시속 85km 속도로 해당 구간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고 지점 100m 전인 덕천 이동 덕천천 앞에 이르렀을 때 사고 지점 선로의 지반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 모습을 기관사가 발견하였으며 비상급제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제동거리가 부족했던 탓에 결국 발전차와 객차 2대가 무너진 지반으로 전부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뒤를 따르던 차량들은 구덩이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탈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구조대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심각한 훼손이 되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사고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건 이후 구포역에 많은 사람들이 겪은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산에서 학교와 하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처 아르바이트 자리가 급했고 구포역 인근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도청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사원은 아니고 청소나 취객을 깨우는 잡다한 일을 했었죠. 사건이 처음 있었던 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어느 날처럼 똑같이 역사에 쓰레기를 줍고 있었고 밤 12시쯤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역사 안뿐만 아니라 철도 길 근처에도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서 빨리 끝내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쓰레기를 줍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시야에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에 흰색 천이 펄럭이더라고요. 그 근처가 터널이 있던 자리였기에 구조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기둥 구조물에 천이 걸렸나 보다 싶어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비 오는 날 밤에만 흰색 천이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기차가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텐데 치우라는 지시가 없는 걸 보니 신경은 쓰였지만 할 일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여서 같이 아르바이트한 동료를 설득해 치우고 오면 안 되냐고 부탁했더니 그 동료가 흔쾌히 허락했고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동료에게 부탁한 다음 날 알바를 하기 위해 나갔지만 동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몸이 안 좋은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에 원래 일하시는 직원분께 여쭤봤더니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만뒀나 싶었습니다. 또 비 오는 날 투덜대며 철도길 근처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흰색 천이 펄럭이더라고요. 아, 저거 아직도 저러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청소를 하는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 동료가 치우기로 했던 걸요. 묘하게 불쾌했고 호기심으로 결국 가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기분이 묘했고 오싹거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보이는 사람의 형상. 밤이었고 비가 와서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자세히 보니 역시나 사람이었습니다. 단발머리의 여자였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소리는 지르고 싶은데 소리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은 중얼거리며 뭔가를 말하더라고요. 아파, 아파, 아파. 조용하게 확실히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 얼른 뛰었습니다. 아프단 소리는 점점 작아지는 걸 느꼈고 이제 됐다 싶어 잠시 섰습니다. 그때
다시 들렸습니다. 제 바로 옆에서. 아파. 그때 뭔가 발에 걸려 넘어졌고 이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기절해버렸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깨서 주위를 둘러보니 직원 휴게실에 누워있더라고요. 머리엔 어설프게 감긴 붕대. 일어나려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휴게실 문 쪽을 쳐다보니 흰색 원피스, 왼쪽 팔과 얼굴이 심하게 뭉개진 여성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분명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점점 다가와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죽는구나 싶은 찰나 직원분과 119 대원이 들어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저는 쓰러져 피가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지혈을 대충 하고 잠시 나갔다 온단 말을 남기고 뛰어나가 아까 그 옷을 봤을 땐 하얀 천 따위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닌 저희 담임선생님과 선생님 친구가 겪은 일입니다. 당시 고시 준비를 위해서 1년간 선생님의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구포역 주변 모텔에서 선생님과 친구분은 자취를 하셨다고 합니다. 두 분은 대학 동기에 고등학교 동창이라 친분은 각별했지만 다른 점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주량은 선생님 친구분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또 술을 좋아하셔서 술을 마시고 늦게 오는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5년 5월경 포근한 날씨에 선생님 친구분이 시간이 늦어도 돌아오지 않자 또 술 마시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한 선생님은 먼저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친구가 열쇠가 있어서 걱정도 안 하셨답니다. 근데 새벽중이면 올 줄 알았던 친구분이 다음날 6시가 되어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분이 오자마자 야, 어제 길바닥에서 술 먹고 잤는데 누가 안아줬는가? 진짜 포근하더라. 너는 그 기분 모를 거야. 라고 하셨답니다. 선생님은 네가 밖에서 퍼자더만 정신이 나갔구만. 시끄럽고 씻고 나갈 준비나 하자. 라고 대꾸하셨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또 친구분은 술을 먹고 돌아오지 않으셨고 선생님은 역시나 먼저 주무셨습니다. 근데 새벽 5시쯤 되었을 때 친구분은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문 좀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친구의 소리에 선생님은 잠에 깨 문을 열어주셨고 친구분은 숨을 헐떡거리며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야, 그때 날 안아준 게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었는가 보다. 그때는 포근하더니 오늘은 미치는 줄 알았다. 뭐가 미치는 줄 알았는데? 그날처럼 술 먹고 길 가고 있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 누웠는데 귀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그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람 소리더라고. 처음엔 지나가는 사람 소린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계속 내 귀에 대고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아들이 아니야. 하다가 갑자기 비명을 꽥 지르는 거야. 그래서 놀래서 냅다 뛰어왔어. 그날 아마도 귀신이 내가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안아줬던 것 같다. 그렇게 친구분은 자신의 경험을 말씀하셨고 그 사건 있고 얼마 후 친구분은 서면의 고시원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별로 무섭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구포역과 관련된 제가 아는 실화라 이렇게 올려봅니다. 세 번째, 한 남자가 구포역 부근 기찻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민가가 쭉 들어서 있었는데 요즘 건물의 느낌은 아니고 오래된 빈가 같은 느낌인데 그쪽을 지나쳐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여자가 비를 맞으며 걸어가더랍니다. 무심코 앞서 지나치면서 옆을 봤더니 아기가 얼굴은 없고 아기를 받치는 손도
오른팔은 없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역시 기찻길 양옆 민가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신호 대기가 없는 기찻길을 건너려는 중이었답니다. 맞은편에서 치마를 입은 여자가 우산을 쓰고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답니다. 별 생각 없이 기찻길을 걸어가는데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완전히 뭉개진 여자였다라는 이야기. 근데 그 신호대기가 없는 기찻길엔 많은 사람들이 형태가 이상하거나 발목이 없는 사람들도 종종 보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구포역 인근 민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밤 10시 이후 자려고 누우면 집안이 한 번씩 덜컥거렸다고 합니다. 이제 곧 기차가 지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한참이 흘러도 기차는 안 지나간다고 하네요. 어떤 사람은 분명 기차 소리는 들리는데 창밖을 보면 조용하답니다.